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소, 엘레멘트의 요소라는 거죠. 요소의 모양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쉬를 보면 이게 이제 요소의 모양들인데요. 요소들의 모양은 여기에서 보시면 요 셀렉트에서 모두는 싱글 셀렉트로 가시고요. 그렇죠? 이것들은 실제로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한 것들이고, 이게 노드, 면, 소죠. 그래서 우리 잡으면 대개는 다 사면체인데요. 그렇죠? 약간 좀 찌그러진, 잘 안 보셨을 때 그 자세히 보시면 사면체입니다. 이쪽은 긴데 이쪽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사면체인데 이런 데는 사면체가 아니죠. 육면체인데 약간 아, 찌그러진 육면체, 구분 육면체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요소의 모양들은 크게 대부분 다 사면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육면체도 있다. 그 사이에 피라미드 모양이나 또는 웨지라고 해서 프리즘, 그 햇빛 하면 무지개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프리즘 모양으로 있고 이걸 또 웨지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3차원을 하는 경우고 2차원, 3차원에서는 테트라헤드론, 가대 종류는 이거는 이제 어, 메싱하는 방법이고요. 테트라헤드론 또는 솔리드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2차원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모양들이 존재한다. 이런 요소들은 테트라 매싱을 하면 테트라헤드론이 생기고 헥사 매싱을 하면 헥사고날이 생기고 뭐 쿼드 매싱 또는 사각형 매싱을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 오토매틱 자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셔가지고 생성하시게 되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의 모양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범위는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쉬 매트릭인데요. 매트릭은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메쉬 그래픽이 있습니다. 메쉬 그래픽의 non element quality는 여기 나오는데 element quality, aspect ratio, 야코비안 레이쇼인데 코너 노드에 대한 거나 가우스 포인트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쉬의 요소의 퀄리티가 좋고 요소의 정보와 격자의 품질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요소들 모양이 좋은 거는 각 모서리의 길이가 비슷하고 그렇죠? 각 모서리 비슷하고 모서리가 직선이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요소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쉬 생성 확인한 가능한 내용들은 element quality, aspect ratio, 야코비안 ratio 등이 있는데 엘리멘트 퀄리티 첫 번째에 있던 거는요. 선택된 요소의 부피에 대한 엣지 길이의 비가 주어문일이다. 엘리멘트 퀄리티 우리 거를 한 거를 봤더니 뭐 1에 가깝죠. 저희 뭐 9점 몇 요거는 얼마예요? 0.894 뭐 9.8 요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0.8 이상. 요거는 그때 각 요소들이 이런 모양에 대한 것이고 이건 아까 선택된 건데 해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밑에 작은 거 요거 잡으면 이거는 웨지 모양인가요? 헥사고널 모양인가요? 그렇죠. 목면체는 요게 다 있네요. 웨지하고 있는지 모양이 이런 게 더 모양이 더 나은 거죠. 또 비슷하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게 요소 품질이 안 좋은데 뭐 하나의
펴져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하기는. 두 번째는 aspect ratio인데요. aspect ratio는 이쪽은 1이고 이쪽은 6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얘네 길이들이. 그런데 여기 큰 거 3 정도 되면 한쪽으로 길고 어느 하나가 이제 짧은 게 존재하는 거죠. 그것도 뭐 이것도 뭐 양호한 수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길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게 엘리멘트 퀄리티는 좀 전에 봤고요. 아스펙트 레이쇼는 이게 삼각형이 됐든 사면체가 됐든 육면체가 됐든 똑같습니다.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거의 1에 가까우면 좋은 거고요. 이것처럼 긴 쪽과 짧은 쪽의 비, 짧은 쪽분의 긴 쪽이 크면 크기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미분방 정식의 직선할 때 이쪽은 곡선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 이쪽은 직선의 형태가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미분방 정식을 볼 때 오류가 그러니까 에러가 포함될 확률이 높은 거죠. 야코비안 레이셔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직선 모양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좋은데 여기서 그 제품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구분선들이 들어가게 되면 안 좋다. 근데 이거는 약간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야코비안 레이셔를 봤더니 여기가 1이고 이쪽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전에 했던 거 대비 약간 역수로 표시한 것 같아요. 역수. 저희가 1부터 30이니까 30이 이제는 30분의 1이 된 거겠죠. 100은 100분의 1이 된 거고 왜냐면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이쪽에서 예전에 했을 때 무한대로 갔던 게 이제 0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갈수록 구분 정도가 심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모서리들이 평평한 정도, 직선 정도가 양호한 거. 그리고 와핑은 이 평평한 정도인데 이렇게 이 평평한 각 면에서 면이 이제 굽었다고 그래야 되나 면 자체가 와핏이 나는 거 정도가 클수록 작을수록 거고 parallel deviation, parallel 평행한 정도가 육면체 같은 평행한 게 좋은데 많이 벗어나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2차원 와피 중에 3차원 와피죠. 트위스트 꼬여 있는 거. 어쨌든 간에 보기 좋은 게 좋고 이게 이제 숫자들이 아까 여기 야코비안 레이쇼 같은 경우는 바뀌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만든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보면 스큐니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드하고 엘리멘트 셀렉션인데요. 셀렉션 필터 중에 노드하고 좀 전에 우리가 엘리멘트 이게 이제 노드고 이게 엘리멘트 페이스고 이게 엘리멘트 페이스. 이렇게 잡으면 이제 엘리멘트를 잡는 거가 되겠죠. 노드는 이렇게 잡는 건데 요거에 대한 정보는 홈에서 보시면 셀렉션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셀렉션 인포메이션은 면을 잡아도 모서리를 잡아도 각 모서리를 찍으면 엣지 1이 길이가 얼마고 X, Y, Z 축이 아마 센트로이드니까 중심점이 어디고 바디는 홀더 2의 솔리드에 있고 타입은 서클이고 레디어스는 6이고 아이디인데 그렇죠? 아이디들이 레퍼런스 아이디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노드 아이디가 아마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셀렉션 인포메이션에 셀렉션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체크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이 노드 아이디가 해제되어 있는데 그냥 노드 아이디를 같이 넣어 보시면 엘리멘트를 잡았을 때 아까 그
노드 아이디들이 쭉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엘리멘트 아이디는 요거의 엘리멘트 아이디는 이름은 673번입니다. 673번인데 이게 지금 3면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노드는 각 꼭지점에 4개. 그다음에 모서리의 중간에 하나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모서리의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모서리 중간에 하나씩. 그래서 조 요소에 속해 있는 노드들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엘리멘탈 셀렉션의 노드 아이디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엘리멘트 아이디하고 엘리멘트 타임만 하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위치를 얘네들이 뭐 덩어리도 아이디가 있어요. 바디 1인데 그 바디의 레퍼런스 아이디는 505번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좌표 추가 위치들을 다 얘가 메쉬를 하면서 다 만드는 거죠. 위치.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해서 절정과 요소를 선택 가능하고 셀렉션 인포메이션 옛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셀렉션 인포메이션이 뭐죠? 이거를 맨날 바꿔요. 아, 홈에 있습니다. 셀렉션 인포메이션. 여기네. 아, 다 통으로 했네. 통으로 하죠. 아, 요거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걸. 그다음에 복수를 선택하면 컨트롤 키 누르고 복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셀렉션 모드가 해제가 되는 거니까 복수계의 요소를 선택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대신에 여기다가 넣죠. 어. 이 셀렉션 아이디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넣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셀렉션 아이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 네임드 셀렉션인데요. 네임드 셀렉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기하학적 모양인데 나중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클램에서 또 오류가 나가지고 한참 있는데 해결 방법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순서대로 예제를 풀어나가는데요. 얘가 힘을 가할 때 이 면에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면에다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면이 아니라 요소에다 줘야 될 때가 생겨요. 그렇죠? 요소에다가 요소를 잡고 박스 셀렉트하면 겉에만 잡히니까 여기서 박스 셀렉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쪽은 하나도 안 잡혀요. 그렇죠? 요 아까 여기에서 봤던 그 부분만 딱 잡히는 거죠. 근데 박스 볼륨 셀렉트 하면 이 속에까지 다 잡히는 거죠.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누를 수도 있지만 뭔가를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아이디도 있고
있고 이름도 있고 뭐 다 존재하는데 그래야 이제 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때 작동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주고 싶다라고 의미를 정하면 요 아이디의 총합 얘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각각의 점에 약 한 556개가 되는데 그래서 얘 이름을 create name select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create name select를 하든가 또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셀렉션이겠죠? 여기도 create 얘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찾는 것보다 셀렉션보다 우측 마우스 누른 다음에 create named selection 클릭하면 여기에는 지금 좌측에 이 아웃라인에 보면 named selection이 안 나오는데 내가 여기다가 force 힘 하면은 여기에 새로 생기면서 force라는 게 생겨요. force라는 건 요 노드들의 이름이에요. 물론 그거 말고도 얘면이랑 싱글 셀렉트 얘면이랑 얘면으로 두 개의 면을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두 개의 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네임 셀렉션에서 뭐 베이스 1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요걸로만 요 두 면으로만 선정된 네임드 셀렉션이 생성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이나 면들이나 선들은 아이디가 잡혀 있는데 그런 걸 중복 선택해서 나중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네임드 셀렉션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뭐가 없네요. force도 뭐가 없어요. 얘네들은 따로 아까 처음 했을 때는 그 노드들이 쭉 다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의 면이나 마디나 또는 복수의 노드를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노드는 나중에 이제 힘을 이렇게 골고루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named selection이라고 하고요. 코핑 하는 게 있나 본데 여기 노드가 있고 이걸 선택하면 되네요. 베이스에 얘는 베이스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이제 지금 뭘 눌렀죠? 스코핑? 여기네요. 지오메트리를 선택했더니 페이스 1과 페이스 2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폴스에서도 노드를 선택했더니 아이고 아니다. 컨트롤 Z 언도 못하나 봐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1033개 1033개의 메쉬에 대한 노드에 대한 그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 그 필요할 때 쓰는 거는 실제로 나중에 가서 예제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의 퀄리티하고 얘네들이 이제 네임드 셀렉션까지 했고요. 이제부터는 예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전체로 어떤 흐름으로 그렇죠?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정신없죠? 지금 사실 보면은 처음에 CAD를 만들었고, 그렇죠? CAD를 만드는데 스페이스 플랜에서 CAD 만드는데 한참 시간 걸렸죠. 그 다음에 그 CAD 만든 거에 재료 물성치를 줬죠. CAD를 만들었고, 요 CAD 만든 거에 재료 물성치, 스트럭처럴 스틸이나 타이타늄이나 이런 것들을 재료의 성질들을 물질을 부여하고 2, 3, 4는 이건 계속 중복해서 선택돼서 그런 걸 거고 그 다음에 커넥션 컨택들은 대개의 경우는 자동 컨택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본드로 되어 있네요. 본드가 아니고 노 세퍼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핀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용접하듯이는 안 하고 걸쳐 있는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메쉬에서 바디 사이징 했고 메쉬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봤죠.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 메쉬 아이디. 이 색깔이 좀 이렇게 뭉개진 거는 이거는 그래픽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그다음 네일드 셀렉션에서 폴스나 베이스 이것도 지금 색깔이 뭉개졌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서포트하고 폴스는 요건 여기까지는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전까지는 순서대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바뀌었으니까 솔브를 하시게 되면 영역을 계산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전기 해석을 할 거고요. 전기 해석을 맨 먼저 하죠. 그다음에 전기 해석하면서 전기열 해석도 그냥 같이 간단한 실리콘 위에 알루미늄 있는 걸로 하시고요. 동화중 진동 해석은 안 할 겁니다. 전기 해석하고 전기열 해석하고 스태틱 스트럭처로 정화중은 스태틱 스트럭처이고 열 전달하고 전기에서 열 전달도 있고 뭐 열 전달이라고 할 수도 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 스테디 스테이트일 거예요 아마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 일렉트릭 그다음에 스태틱 스트럭처럴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 일렉트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전기에서 더멀 일렉트릭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 있었나? 일렉트릭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 일렉트릭 뭐 하나가 연성해서 네.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 일렉트릭 더멀 일렉트릭 스태틱 스트럭처럴 스테디 스테이트 더멀 연전달 해석이 뭐 어쨌든 다 필요합니다. 연성 해석은 사실 전기하고 열 해석하려면 열 전달 해석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순서로 전기에서 나오는 이런 순서로 하고 그다음에 구조 해석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이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FEM 메소드가 기계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아주 유사성을 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다. 요거는 MAPDL 환경이라는데 이게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뭐 일종의 도스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워크벤치죠.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 있고 그래픽 있고 그러면서 요걸 따라서 쭉 하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AP 뭐 환경 구분인데 왼쪽 건 안 써요. 근데 뭐 예전부터 쓰신 분들은 이걸로 쓰시긴 할 텐데 우리는 우측에 있는 워크벤치를 씁니다. 요소 해석 진행 과정 다시 한번 볼게요. 해석 시스템 생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에 하나 꺼내는 거죠. 이게 해석 시스템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물성 정의, 해석 모델 생성 또는 입력. 재료물성 정의는 원래 순서대로 보면 이 안에서 하면은 이제 3번이나 4번 지오메트리 하기 전에 지오메트리 한 다음에 보통 하는데 순서가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미리 놓고 시작을 한다. 그런 뜻인데 나중에 봤더니 안에서도 모델에서 봤더니 여기에서 그렇죠? 이거 한 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이게 나오니까 그렇죠? 나오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재료물성 정의해놓고 해석 모델 생성 또는 이후 캐드 파일 생성하는 거죠. 캐드 파일을 생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석 모델 환경 설정, 모델의 강선 유연체 또는 강체 좌표계, 주변 환경 온도, 변형 필요 온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얘네들끼리 스트럭처럴 스틸이고 non-linear effect고 thermal strain은 없고 프로퍼티는 뭐 자동으로 생성되고 CAD attribution 크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자동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재료 물성치는 지정되는 대로 나왔고 글로벌 코디네이션은 그다음에 연결관계 커넥트는 그렇죠. 사의 연결 관계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딱 붙어 있으면 커넥션, 컨택트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쓰시는데 주로 이 컨택트다. 그래서 본드는 용접이나 풀 붙인 것처럼 이제 안 떨어지게 하는 거고 no separation, frictionless, frictional rough는 설명을 드렸고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격자 모델 생성 그렇죠? 조건에 따라 자동 생성한다. 근데 그 중에서 사이즈 조절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징 조절에 세 가지가 있다. 사이징 조절 같이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넘버 오브 그 구간에서 몇 개를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스피어인가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인가 그 빨간색 공 만들고 그 주변만 그것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7번 아직 안 했어요. 해석 설정 정의하고 초기 조건 정의하고 그다음에 뱅. 그렇죠? 7번부터가 뭐냐면 메시까지 했고 네임드 셀렉션까지 했고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그래서 해석 설정 정의는 애널리시스 세팅에 정의하며 특별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우리는. 그냥 보시면 되고 초기 조건은 해석 과정의 초기 상태 결과값, 환경 조건, 초기 온도, 잔디 음력들을 준다. 그렇고 대부분이 요겁니다. 하중 조건 및 구속 조건인데 이거는 이름이 하중 조건이니까 기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압,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위해 모델에 가해지는 외력은 힘처럼 돼 있잖아요. 외력 또는 뭐 전압, 전류, 전압, 뭐 전류 또는 구속 등의 조건, 움직이지 마라. 그렇죠? 등의 조건 아니면 전압이 0V인가 뭐. 그렇게 되면 그걸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운동은 뭐 전압 전류는 XY 방향 선형과 회전 운동 방향으로 이제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6개 자유도 성분에 구속돼서 하중 조건 입력 시 입력 지점 하중 크기 방향 등 설정합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건을 주면 전기적인 거는 이제 전압이나 전류를 주면 걔네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수행은 수학식 푸는 과정은 컴퓨터에서 알아서 하고 결과는 반드시 해석 계산 결과 분석이 필요하고 문제가 명확하게 결과가 명확하고 일정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3차원에서는 색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결과 확인, 능력 등의 분포도 엣지나 뭐 강력한 요소수, 보고서 생성. 이거는 우리가 예제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7번부터는 이제는 예제로 들어가서 각 예제당 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뒤쪽에도 뭐 많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제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지오메트리로 갔다가 어떻게 그리는 지오메트리로 갔다가 뭐 재료 성분 주는 거랑 그다음에 재료 물성치 보고 재료 물성 부여하고 메쉬 만들고 뭐 부속 조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면에 합리적인 면에.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거고요. 이제 장기적인 거부터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태스크는 어떤 모형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도 좋으니까 메쉬 생성하고 생성 후 아까 보던 그 퀄리티나 메쉬 퀄리티나 스펙트 레이셔나 이걸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셀렉션 필터도 중요하고 네임드 셀렉션을 절점형으로 노드를 활용하여 생성하세요. 그 다음에 이 쭉 진행 과정은 이제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진행 과정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딱 맞추고 다음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고 다음 시간은 이제 예제를 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은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